40대 여성이 50대 유부남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성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기소가 된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강간죄가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이런 사례가 그전에 없었나요? 네, 사실 이렇게 강간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건 아예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던 40대 여성 전모 씨가 2011년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유부남 남성을 만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연 관계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7월쯤 이 유부남이 먼저 이별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이 유부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게 됐습니다. 아니, 이 남성이 힘이 좀 셀 텐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게 네. 조금 납득이 되질 않아요. 약을 사용했습니다. 아, 약을 썼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이 유부남에게 한번 뼈를 잘 붙게 해주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속여서 수면제를 먹이게 됩니다. 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유부남 남성을 의자에다 묶어놓고서는 옷을 모두 벗겼고요. 양손목과 발목을 묶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강제로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다행히 이 남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랬군요. 깨어나면서 도망치려 했는데 이 도망치는 남성을 이 여성은 또다시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이게 가해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 이별 폭행, 이별 살인 이런 것들이 남성에 의해서 주로 그동안 저질러져온 범죄였는데 여성도 이런 범죄에 합류를 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 사례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똑같죠. 어차피 뭐지만 강간미수와 흉기 등의 상해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남자가 강간을 했건 여자가 강간을 했건 법정은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형량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 여자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뭐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호 감옥까지 청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점들도 감안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범죄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예. 결국 이제 유부남 A씨가 합의를 해줬느냐 안 해주냐가 관건인데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불거지는 게 본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여보 나 강간당해가지고 지금 법정에 나가야 돼.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부남이.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합의를 해줬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합의를 해줬으면 집행유예 나올 거고요. 합의 예. 안 해줬으면 아마 계속 실형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강간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인데 자, 근데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남성이 여성만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만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강간죄의 그 객체를 부녀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때는 남자가 성폭행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그 형량의 그랬군요. 차이가 있어요. 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니까 형량이 완전 틀리거든요. 네. 2013년에 개정해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느냐?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거 많다는 거죠. 특히 아, 그렇군요. 군대 내에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새 또 트랜스젠더도 많지 않습니까? 트랜스젠더는 남자를 볼 것이냐, 여자를 볼 것이냐, 여기서 판례가 바뀐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남자도 대상이 되게 아예 사람으로 법을 바꾼 것이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너무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말을 더듬었는데 남성이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한 사례, 그래서 기소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군형법 때 있었죠. 군대에는 예. 그런 동성 간의 어떤 성폭행 문제가 많아서 군형법에 네. 의해서만. 군형법에서도 개정이 된 적이 있고요. 네. 솔직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96년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주 잡혀가고서는 내가 남자를 그랬단 말이야 이러고. 근데 그때 이거를 강간죄를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 겉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여자지만 염색체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으로 처벌했는데 그 다음에 판례가 바뀌어서 트랜스젠더도 염색체는 그렇지만 그 외성기의 모양이나 본인이 여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간죄 유죄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트랜스젠더도 강간한 경우에 당연히 예.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죠. 자, 법이 개정된 뒤에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나온 건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윤정혜 기자. 네. 좀 다른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던데 유골함이 비행기에서 사라졌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었던 교포 A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으로 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자신은 비행기에 타고 아버지의 유골함이 든 가방은 수화물로 맡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수화물 가방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 없어졌으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중에 찾았습니까?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분실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 대한항공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시애틀에서 실질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비행기로 옮긴 다음에 퀵으로 발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A씨는 굉장히 화가 나서 퀵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어딨냐. 직접 가지고 와서 사과를 해라 했지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공동 운항사의 실수로 유골함이 며칠 동안 발송이 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일이나 지난 후에야 유골함을 수령을 하게 됐고 이 장례식 일정도 다 바뀌게 됐죠. 네. 그런데 그쪽 대한항공 쪽에서 이 $50를 그러면 위로차 주겠다. 위로차? 예. 예. 지금 A씨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요.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짐을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이 규정을 적용을 한 거죠. 예, 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5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네티즌들 반응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50를 주겠다. 아버지 유골을 잃어버렸다는데 $50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보상 수준이 적정하냐라는 논란이 나옵니다. 이 항공기 모형과 달력 준다고 했던 거, 이 조현아 전 부사장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랬죠. 그와 비슷했던 거는 그건 차라리 엄청난 보상이었다. $50가 말이 되냐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 반대로 이 A씨의 부주의함을 좀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유골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면 차라리 가지고 타지. 이걸 수화물에다 붙이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도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대한항공 쪽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억울하다?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서 다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A씨가 이게 유골함이 든 가방이라는 것 자체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A씨가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애틀로 돌아가는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 무리하게 좀 요구했다. 이런 좀 그래요? 억울한 속내도 밝혔네요. 근데 유골함을 들고도 탈 수는 있는 건가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귀중한 물건은 원래 가지고 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깨지기 좀 부서지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A씨도 이걸 수화물로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 이게 대한항공 측 주장이겠네요. 자, 두 가지 사건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